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85회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20살이 막 시작됐을 무렵 그 당시에 좋아했던, 지금은 까맣게 잊어버린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영화 속에는 그 시절에 제가 좋아했던 것들, 다시 말하면 해변가에 반짝이는 모래들처럼 빛나는 무언가가 여전히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 방 책장에서 20살이 아주 조금 지났을 무렵, 생각나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적어내려가던 노트를 오랜만에 꺼내들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해변가에 반짝이는 모래들을 하나씩 주워 담아 모아놓은 유리병 같았어요. 해변가에서 뛰어놀던 그때의 그 소년이 왜 지금은 이리도 다르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나타나 어디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혹시 무언가에 휩쓸려 버린 걸까요? 표류 중인 모두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 책이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85회로 돌아온 저는 제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늘 그렇듯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셔야겠죠. 네, 이 책이 글의 X축과 Y축이시죠? 네, 공곰님, 저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X축입니다. 반갑습니다. Y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예상한 거 맞나요? 예상한 거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샤샤님이 나 뭐지 하고 순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그 표정이 굉장히 큐트하셨다는. 그 순간 좋겠다. 큐트하네. 와 세상에. 아니, 순간 생각을 하시네요. 내가 해야죠. 뭐지? 뭐지? 제가 우리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네. 생각을 하고. 저희는 대본 없는 방송, 순발력의 방송. 네. 이 책이 글입니다. 근데 제재 왜 이 글을 오프닝에 써왔어요? 읽을 때 해야지 이거. 읽을 때. 그냥 적었어요. 네, 개인적인. 아니 그렇게 표류하다가 야자수도 만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글 얘기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네. 빨리빨리 하고 다음에. 전 제재님이 그 써오신 오프닝이랑 네. 오프닝 읽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재가 생각하는 우리 방송은 새벽 2시구나. 그럴 수도 생각을 있겠네. 각자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거 같은 느낌이 그러네요. 들었어요. 새벽 2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듣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침이랑 낮에 들으시면 졸릴 거예요. 확실히. 네. 새벽 2시에 어울리는 목소리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속삭이듯이 해봐야겠네요. 제재처럼. 시간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죠. 네. 네. 저희 85회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뭐 간단히 근황 공곰님 어떠셨나요? 네, 샤샤님. 저는 요새 애가 안 자요. 바로 넋두리를. 그 제재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네네. 육아가 되게 다이내믹한 것 중에 하나가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가면서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얻는다고 불쑥 다시 나와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게 나오는 때도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원래 아이가 잠을 잘 안 자는 편이어서 되게 고민이었는데 네네. 그러다가 이제 다녀하고 그러면서 좀 잘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구나, 한 곱이 넘겼구나 했는데 요새 다시 안 자요.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고민이고, 그래서 어제는 회사를 못 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10시 17분이더라고. 진짜로. 뭐지 이렇게 된 거네요. 학창 시절을 다 통틀어서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원래 뭐 늦고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근데 진짜 알람을 못 들은 거예요. 알람이 당연히 있었는데. 그리고 아내가 계속 전화를 해줬는데 핸드폰은 무음이었던 거고.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일어나서 아내는 먼저 나가고 제가 일어나서 아이를 준비시켜가지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리고 출근을 하거든요. 아, 네. 네. 아이랑 저랑 10시까지 내쳐 잔 거지. 둘 다. 꿀잠. 근데 네. 그런 일이가 진짜 뭐 한 20 몇 년 동안 처음이니까 네. 학창 시절 통틀어서. 20 몇 년이라고요? 학창 시절부터? 아, 학창 시절부터. 아, 깜짝 나이 놀랐네. 세탁하시는 줄. 네. 뭐 유치원 때 늦었을 수도 있겠지. 아, 그거 그쵸. 빼고. 네. 하여튼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되게 당황스러웠겠다. 진짜. 음. 다행히 잘 이해해 주셔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재택근무하듯이 다 일들 처리하고 넘겼는데 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늦었는데 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원래 이렇게 잘 늦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요. 육아는 좀 억울한 일인 것 같아요. 저 네. 궁금한 게 아이가 안 자면 앉아 있는 시간에 그냥 말똥말똥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물지 뭘 아. 말똥말똥이야. 지도 짜증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못 밤이라서 자는 게. 자야 될 것 같고 졸립기는 한데 뭔가 잠이 안 오고 불편하고 이런 거. 아. 어른이면 술이라도 한잔 할 텐데. 그치. 어린이면 아예 뭐 그냥 깨서 책을 읽든가 차라리 막 이럴 아. 텐데, 그러니까 잠은 안 오는데 졸리긴 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아. 반복되는 거죠. 아. 왜 못 자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 아이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 본인도 모르겠지. 그냥 짜증만 나는 거지. 그래서 음. 안아서 달래주고 같이 괴로워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구나. 아, 정말 육아의 세계란.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원래 억울한 것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네. 아이 때문에 억울한 거는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 많이 억울하진 않더라고. 아. 그렇지. 뭐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고 막 이런 거지. 네. 낯설고. 음. 저도 어제 세사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어. 세사님이 제 옆자리인데 네. 10시가 넘어 저희가 출근 시간이 10시잖아요. 네네. 10시가 넘었는데 안 오셔서 뭐지? 제가 그 전날 제가 연차여가지고 네. 아 나 없을 때 휴가 내셨나? 그리고 휴가자를 봤는데 세사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랬죠. 매우 당황했습니다. 되게 고요하더라고. 아침 햇살이 딱 내려쬐는데 되게 고요한 안방에서 일어났어. 그냥 알람 소리도 없는데 그냥 일어났어. 그 약간 잘만큼 자고 일어난 그런 느낌이다. 딱 되게 개운하게 일어났는데 부재중 전화 10통이고 아, 진짜 아내가 10번 했더라고 딱. 아. 공무원님한테 문자 와 있고. 그렇군요. 내 근황 얘기 그만하자. 아, 네. 대리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저는 요새 그 1인 미디어 음. 그런 거에 좀 궁금증이 많이 생겨서 음. 저희가 사실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을 유튜브에서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도 분명 계시지는 않겠네요. 계실 거예요. 계실 겁니다. 자신 있게 하라고. 아니, 갑자기 1인 자신이 미디어 없- 하려면 자신 있게 해야 갑자기 된다고. 자신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찾아보다가 저는 이제 유튜브 말고 이제 트위치라는 네. 플랫폼을 거기 게임 방송 알게 주로 돼서 하는데 예, 아니에요? 근데 게임에 특화돼 있는 방송 플랫폼이라서 진짜 그 게임에 약간 진덕 성덕들 뭐 다 모여서 스트림 거기는 이제 그 BJ라는 표현을 안 쓰고 스트리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자체적으로 쓰는 그런 살짝 유행어 같은 그걸 이제 밈이라고 하더라고요. 밈 그런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에 섞여서 방송을 보려면 그들만의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려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재밌는 플랫폼이더라고요. 거기서 보고 이제 많은 BJ 아프리카에서 이제 BJ로 활동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트위치로 또 옮겨가기도 하고 했더라고요. 게임 방송 자체가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구경하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틈틈이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아까도 들어오는데 제재님이 방송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게임 방송을. 네. 좋겠다. 둘 다 무제한이구나. 아니 여기 와이파이. 아유 무제한 아니죠. 어쨌든 무제한 아니에요? 무제한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역시. 진짜? 네. 저도 무제한은 아니고요. 하루에 5기가씩. 아, 하루에 5기가 넘으면 이제 속도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데 무제한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무슨 게임 하려고요? 아니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까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는데 방송을 여기서 계속 봤던 건 아니고 알람이 와서 잠깐 틀어서 뭐지 하고 봤던 건데 그 게임 중에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독이 돼서 축구팀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PC 건 게임이죠. PC 게임이에요. 근데 그 컨텐츠를 굉장히 잘하는 스트리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축구팀을 키워서 꿈의 무대라는 챔피언스 리그에 갔어요. 근데 정말 이 팀을 그냥 단순히 돈을 막 퍼부어서가 아니고 막 좌절도 하고 막 꼴찌도 했다가 이러다가 안 좋은 팀을 성장시켜서 챔피언스 리그 꿈의 무대 결승전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트리머가 실제로 감독처럼 정장을 입고 정말 초조하게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진짜 감독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과몰입을 할수록 이 보는 사람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네 그런 거 재밌더라고요. 네, 풋볼 매니저는 그 네. 시뮬레이션이라 네네네. 실제 경기 장면이 안 나오지 않나요? 아 그게 조금 엔진이 개선이 돼서 원래는 이런 바둑알로 선수가 표시되고 말았었는데 요새는 하이라이트 장면들은 실제로 그 선수들 뛰는 저희 피파나 이런 게임들처럼 선수들이 움직여서 나와요. 그렇구나. 네네네. 재밌더라고요, 진짜로. 네. 제가 알기로 그 풋볼 매니저가 네. 문명이랑 네. 설치하면 안 되는 2대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악마의 게임. 네. 문명은 아이패드 버전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요? 한번 깔아보세요. 나를 세상에서 지우려고.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 안 하신다 이제. 반대로 연락하시고. 공고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저는 요즘에는 뭐 특별하게 지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하고 책 읽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나만 너무 짧게 얘기하나? 공고님 거 통편집하자. 제재 좀 더 얘기해. 책 읽고 네 일하면서 지내시는군요. 통편집하니까 굳이 그걸 다시요? 편집은 내가 한다. 네, 저희 근황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저희 팟빵 댓글을 저희가 사실 올라온 게 몇 개 있는데 너무 안 읽어드려서 맞아요. 네, 일단 11월에 올라온 것들부터 좀 읽어드릴까 해요. 네. 저희가 팟빵 파티 이제 스토어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파티에는 새로운 뭐 댓글이 아예 없고 네, 그래서 처음 그렇게 쓸쓸하게 얘기하지 말아줄래요? 아니요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나 그 요새 말하는 흔히 일바 있잖아요. 첫 댓글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티 댓글 1바. 예, 얼른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팟빵에 저희가 댓글 몇 개만 읽고 저희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햄찌 강점기 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방송 재밌게 들었습니다. 덕분에 가을가을하고 생각 많아지는 재미있는 출근길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틀 뒤에 똑같은 이제 햄찌 강점기 님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으실 때마다 약간 발도장 찍듯이 남겨주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2번밖에 안 들으셨다는 얘기잖아. 그러지 마. 네, 지금 듣고 뜨끔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아이해야 1923님, 네, 반갑습니다. 요즘 1화부터 쭉 정주행 중이고요. 신규 에피소드도 챙겨 듣고 있어요. 운동할 때나 심심할 때, 외로울 때, 잠이 안 올 때도 듣습니다. 카페에서도 듣고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듣습니다. 거의 매일 야금야금 아껴가면서요. 하고 이렇게 웃음 표시 네, 남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주행이라니 감격이네요. 좋은 분이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좋은 분이실 거예요. 그래. 네, 저희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끔 모아서 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네, 저희 이번에 곰곰님이 선정하신 책을 저희가 각자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 네. 이번 회에서 저희가 다룰 책은 재현주 작가님의 일하는 마음이라는 책인데요. 네. 곰곰님이 고르신 만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저희가 같이 읽은 책은 일하는 마음이라는 책이고요. 재현주님이 지으셨고 부제는 나를 키우며 일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그 저자 재현주님은 저희가 예전에 이분의 그 전작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제재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네.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었고 네. 그 책도 일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의 앞날개랑 뒷날개에 보면 저자 소개가 되게 빼곡하게 길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이런 책은 저자가 사실 중요하다. 그쵸. 누군지. 왜냐하면 이게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음. 약간 자기 고백적인 글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고 어떤 그 궤적을 그리면서 살고 있는지가 좀 중요한 책이라 저자 소개가 길게 되어 있고 이분이 그 한동안 전자책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다른 일도 하겠지만 롤링다이스라는 협동조합의 대표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본인 표현으로는 졸업하셨다고 네네. 그래서 그만두셨고 지금은 임팩트 투자사인 옐로우독이라는 곳의 대표로 계십니다. 네. 임팩트 투자가 뭔가 해서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이분이 그 이투데이라는 언론이랑 인터뷰한 내용 기사가 네. 있는데 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임팩트 투자는 단순히 말하자면 투자를 통해 재무적 수익률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임팩트를 함께 추구하는 투자다. 조금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것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뭐 기업이든 비즈니스든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키우는 그런 업체 그런 일을 하는 네. 곳의 대표이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 그 서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로 2016년 말부터 2018년 여름에 걸쳐서 쓰여졌다고 하고요. 이 기간은 이제 이 저자분이 직장 생활 한 10여 년 하시다가 이제 조직 없이 한 6년 정도 일을 하시고 네. 다시 지금 옐로우독이라는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직장 없이 일하던 6년간의 끝부분과 여기 지금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앞 시기에 걸쳐서 쓰여져서 그 양쪽에 대한 고민, 일에 대한 고민이 좀 잘 녹아 있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어떻게 읽으셨나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직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네네. 상태에서 처음 이 제목과 작가 소개만 읽었을 때 살짝 반감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일이 하고 싶어서 구직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이 내가 일하는 마음이라는 이 책을 읽는 자체가 저한테는 좀 약간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나 자신으로서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서 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한테 되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런 게 과연 정말 가능할까? 약간 의구심도 들고. 근데 읽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요새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뭐 평생 직장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닌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큼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구나를 좀 책을 느끼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엔 반감이 들었지만 좀 읽어 내려가면서 납득할 수 있는 좀 저한테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었던 네,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자도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는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내용이 책 안에 네. 있어서 네. 그리고 그런 얘기들도 있죠. 아무나 나 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나처럼 그렇죠. 일할 수는 없다고. 그렇죠. 나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지점을 알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살짝 꼴보기 싫은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니 워낙 유능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본인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본인이 다시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 다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게 약간 그런 꼴보기 싫은 면이 될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작가님이 내 책을 다루네 하고 그러셨어요. 제가 꼴보기 싫다는 건 아니고요, 작가님. 네. 적절한 표현을 못 찾았네요. 저도 처음에는 그 제가 이 책에서 기대한 읽기 전에 골랐잖아요. 읽기 전에 골랐는데 이 책에서 기대한 내용이랑은 결이 약간 달라서 처음에 읽으면서 약간 당황했어요. 저는 정말로 일에 대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간 에세이에 가까운 그렇죠. 자기 고백적인 글이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책이랑 영화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좋고 좋지 않고를 떠나서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나중에 결국엔 일로 엮어서 잘 풀긴 하셨는데 네. 그냥 그런 걸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약간 당황하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여기 일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내가
평소에 일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되게 좁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일하면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뭘 팔거나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은 그렇게 좁은 개념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넓은 개념으로 보자면 일하는 것과 살아간다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좀 되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제목은 일하는 마음인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마음. 그렇죠. 네. 이라는 책 같았고 예전에 제가 홍대에서 문화교육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그 팀한테 하신 말씀인데 일은 신성한 거야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도 일을 그 협의로 이렇게 작게 정의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 읽고 나서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생각이 좀 많아지는 저는 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일을 좀 좁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시야가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게 제 생각에는 그게 생존이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을 해도 그 일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일하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일을 광의로 해석을 해서 다른 활동까지 신경 쓰기엔 너무 여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저자 재현준 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좀 다른 상상력이랑 다른 여지가 있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기본소득 좋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을 버는 일만 잘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도 동의하는데 그런 거지. 내가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맥락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직장인이구나 지금 마인드가라는 생각이 든 게 내가 이 일을 지금보다 2배로 잘해낸다고 해서 나의 수익이나 아니면 나의 만족도가 2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초에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딱히 고민하지 않는 그치.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 지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글 중에 제가 읽으면서 나랑 생각이 좀 다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이제 근데 이런 거는 그 직장인이 아니고 내가 회사 대표거나 내가 주인이면 보통 이렇게 생각할 텐데 환경이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든 생각이 내가 일을 너무 좁게 본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어디서든 주인처럼 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기도 하죠. 왜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그런 얘기기도 한데 되게 옳은 말인데 적용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하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네, 읽으시면서 혹시 좀 인상적이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네. 저부터 하나 얘기해 보자면 네. 저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게 그 46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였는데 네. 이런 저 얘기하실 때 소제목을 한 번씩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페이지로 할 수가 없어서 아래 소제목이 안 나와 있나요 혹시? 아니요 1-1을 보다 에 나오고 네. 이게 한계가 주는 해방감이라는 내용입니다. 네네. 전자책으로 사셨군요. 네, 그 얘기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잔뜩 어질러진 잠실 종합체육관을 혼자 청소해야 하는 청소부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체육관을 다 치우는데 얼마의 시간이 허락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분은 의자를 하나 펼쳐 앉아서 그냥 포기를 선언하고 체육관에서 나갈 때를 맹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청소를 할 수밖에 없다. 매번 빗질에 집중하며 생각이라는 걸 해야겠다면 빗질을 좀 더 낮게 할 방법을 생각하면서 처음에 이걸 읽고 근데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누군가는 시켰을 거고 그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만드는 일이 아니라면 대략적인 마감 시간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나? 이 일을 끝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래서 마감 시간을 어떻게든지 그걸 먼저 알아내서 내가 못하겠으면 사람을 더 모으던가 이렇게 해서 이걸 끝내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적어놨어요. 그렇게. 그리고 뒤를 쭉 읽다가 더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한 그 생각은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내가 뭐 장사를 하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라고 시킨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닥쳐오는 일들을 해야 되면 매 순간 사실 이런 상황이겠구나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을 조금 다시 해보게 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아무래도 뭐 예전에도 저도 같이 회사 생활을 했지만 아 그랬죠. 네. 아 벌써 잊으셨 추억의 한켠으로.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태도 자체가 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어느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사실 그런 의미로 저도 여기 읽다가 이게 정말 가능해?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라는 것도 꽤 있었고, 네. 일단 저는 퇴사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는 아주 개인적인 동기부여라는 챕터의 네네. 페이지는 143쪽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직도 은퇴도 아닌 퇴사를 경험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 한복판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과 분배, 복지의 시스템도 그만큼 발맞춰 움직이고 있을까? 아무래도 답은 아니다에 가까운 듯하다. 회사 밖이 지옥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을 때만 회사 안도 전쟁터가 아닌 것이 된다. 그때야 비로소 모두가 불안을 무릅쓰지 않고도 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네, 이렇게 쓰셨는데 네. 울어요? 아니요. 너무 감동했나요? 예전에 그 퇴사했을 때 그 생각이 나서 네. 정말 저는 회사 밖이 여기만큼 지옥이겠어?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했었어요. 근데 그만두고 나서 정말 1, 2개월 너무나 자유롭고 좋았는데 그 후에 그 밀려오는 약간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젖어드는 그게 뭐 무기력함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탈피하고 깨고 나서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지옥이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도 그때나 별반 다름은 없는데 어떤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많으면 거기에 갇혀서 약간 숨막히게 되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일정한 체계나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는 네 그래서 이런 좀 나를 먼저 세워야 이런 불안감을 좀 떨쳐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이 문장을 읽고 그런 생각이 좀 오랜만에 다시 드는 네,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약간 비슷하게 그 부분 있어요. 그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챕터 중에 네. 참 이 책의 챕터는 총 6개고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해주세요. 네,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챕터가 총 6개고요. 그 6개 챕터에서 약간씩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챕터를 얘기해 드리면 첫 번째는 다시 일을 보다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쪽이든 선택하기. 세 번째 단단한 몸에서 단단한 마음으로. 네 번째 아주 개인적인 동기부여. 다섯 번째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 여섯 번째 우리를 떠올릴 수 있어서 가능한 것들. 네. 이렇게 6개 챕터고요. 제목만 들으시면 대략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이 되죠. 예상이 되실 것 같고 여섯 번째만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를 떠올릴 수 있어서 가능한 것들은 조금 모호할 수 있어서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할 거는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 중에서 내 말을 들었어라는 글 중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인간이라는 거는 그냥 자연적 사실의 문제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격이고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성원권이라는 건데 어딘가의 구성원으로서 소속되어 있다는 이 소속감인 건데 말하자면 제재도 회사 밖에 나갔을 때 그게 없었던 게 너무 힘들었던 네, 그렇죠. 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감각 그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한테. 근데 저는 당연히 동의하는데 이걸 읽으면서 되게 약간 그런 시니컬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으로 산다는 게 되게 구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걸 초월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되게 원하고 욕망하는데 그래서
그 단락에 그런 것도 나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말을 들어줄 사회를 원한다. 작은 사회든 큰 네. 사회든. 근데 나도 당연히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구차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야만 내가 안정되고 불안감을 떨칠 수 있고 사람답게 사는 느낌이 든다는 게 되게 구차한 느낌이 들어서 좀 어떤 거창하게 얘기하면 인간으로서의 비애 같은 걸 느끼는 서글퍼지는 느낌이 좀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박민규 작가님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과거형으로 뭐 지금도 좋아합니다. 네. 그때 그 박민규 작가님이 되게 좀 강원도 어디였나 좀 먼 데서 살고 계셨어요. 네. 도심이 아닌 데서. 네네. 근데 그때 누가 인터뷰에서 왜 그렇게 오지에서 사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이 되게 단호하게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인간의 관혼상제에서 떨어져 있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거에 되게 많이 동의했었거든요. 되게 멋있다라고 해야 되나? 나도 저런 마음이 있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새삼 그게 쑥 떠올랐어요. 이거 읽으면서. 네. 그래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 제재님은 지금 딱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제재님이나 샤샤님이나 저를 보면 우린 인싸는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싸 방송 이책 이름입니다. 이 글만 들으셔도 우리가 인싸가 아닌 걸 모두가 다 아세요. 네. 우리도 알고. 근데 공공님이 약간 대학 때 인싸 아니셨어요? 저는 대학 핵인싸. 핵인싸였던 것 같은데. 한때 인싸였죠. 그래. 한때 인싸일 수 있는 사람은 어쨌든 인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는 일평생 아싸였는데. 그런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든 게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게 예전처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기질도 조금씩 변하나 봐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냥 체력이 떨어져서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단순한 이유. 네. 근데 저는 잘 안 변할 것 같아요. 왠지 뭐 나를 과신하는 이런 게 아니라 네. 저도 그 대학 때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 네. 동아리는 처음 들어가면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굉장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MBTI. MBTI. 그래서 사람을 16가지로 분류하는 뭐 네. 이런 건데 네. 그걸 해서 우리가 뭐 서로를 잘 이해해보자 이런 면으로 그걸 하고 그랬었는데 무슨 동아리였나요? 저는 기독교 동아리 했었어요. 네. 네. 아멘. 그리고 네. 애니어그램이 유행하기 전에 저는 거길 나와서 그 이후엔 애니어그램으로 옮겨간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MBTI 테스트를 했었는데 네. 그 되게 간이 테스트이기는 했었지만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게 그런 거예요. 그 4가지 항목이 있는데 네. 한 항목마다 2가지 극단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INFJ라는 성향이었는데 네. 처음에 나오는 게 I잖아요. 네. 이게 내향성을 의미하는데 반대쪽에는 외향성이 E죠. E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공공님 얘기하셨던 남들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는 것이 대표적인 E의 특성이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게 I의 특성이고 네. 뭐 그런데 그냥 INFJ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통 분석을 들어가면 I랑 E 중에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쵸, 나는 예. 뭐 50% I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INFJ가 나왔는데 다 거의 100%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쉽게 안 변하겠다 이런 판정이 콘크리트. 내려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100% I는 처음 본다면서. 근데 궁금님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그 유형 기억이 나세요? 어떤 유형이에요? 저 했을 때 저도 대부분 하나로 나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디다는 적어놨을 텐데 그 당시에는 아마 E셨겠죠. 저는 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의외네요. 그러게. 역시 아싸하고 왔나봐. 잠시 인싸인 줄 착각했던 아싸. 생각해보면 제가 사람들 모아서 만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단이 있으면 거기서 잘 어울려서 잘 놀긴 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학교 초기에 했을 때는 INFP였는데 맞아 맞는 것 같아. 맞아요? INFP 맞는 INFP였는데 제가 한 3년 전인가 했을 때는 ENFP로 제가 바뀌었어요. 이게 변하는구나. 근데 요새는 아마 다시 I인 것 같아요. 3년 전엔 제가 직장인이었나? 그랬나 봐요. 나도 모르게. 이 반응 뭐야? 갑자기 그 시절 그리워서. 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아까 샤샤님이 말씀하신 그 챕터 있잖아요. 네.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 네네. 여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재현주님 포스팅에서 봤는데 그
출판 업계에서 좀 음. 유명한 분이 있어요. 바갈라딘이라고. 네네. 그분이 이 책을 읽고 자기 그 SNS에 포스팅한 글을 재현주님이 캡처해서 가져와서 쓰신 거예요. 근데 재현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보통 언제나는 아니지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문장 혹은 단락을 떠올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드는 식으로 글을 쓴다. 이 책을 쓰면서 그렇게 뚜렷하게 하고 싶은 말을 품은 구절이 4-5개쯤 있었는데 딱 그걸 골라내는 분들을 보면 어쩐지 그렇게 반갑고 고마울 수가 없다 라고 쓰였는데 그 내용이 그 4-5개 중에 하나가 이 박태근 님이 쓰신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에 있는데 짧으니까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특정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일을 잘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게끔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굳이 일을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중간 생략하고 물론 나는 그냥 무던한 사람, 좋은 친구가 아니라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목적에 동의하는 일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정확하고라는 말만 보면 항상 신영철 씨가 떠올라요. 정확하게 칭찬해야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현주 작가님이 신영철님의 팬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글에서 따온 게 있죠. 예, 최근작에서. 예. 저는 좋은 부분은 너무 많았어서 그냥 약간 환기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거 있어요. 처음에 다시 일을 보다 챕터 중에 배우는 법을 배우기에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달리기를 하시다가 고관절 부상을 입으셨다는 얘기가 나오시는데 네. 그 중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늦었지만 고관절에 부상을 입은 후에 달리기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제대로 달리는 법을 유튜브에서 찾아봤다. 그랬더니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게 발 뒤꿈치를 땅에 디디면서 달리면 안 된다. 그러면 고관절에 부상이 입는다라고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러고 약간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혹시 찾아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달리지 않습니다. 네. I do not run. 근데 저는 그게 뭔지는 알 것 같은 게 저도 사실 뒤꿈치가 먼저 닿으면서 걷고 뛸 때도 그렇게 뛰는 사람인데 그 제가 한창 뛸 때가 있었어요. 한창 뛸 때 무라카미 하루키 같다. 예, 뛰고 쓰는 삶. 아 멋있다. 예, 그래서 그 저희 동네 호수공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뛰었는데 한번 단체로 그 무슨 러닝 클럽인 것 같아요. 그 동호회 분들이 단체로 뛰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는데 다들 뛰는 폼이 일단 달라요. 그렇게 배우는 러닝을 배우는 분들은 그래서 유심히 관찰을 하니까 정말 이 뒤꿈치가부터 땅에 안 닿더라고요. 그럼 앞부터 닿아요? 살짝 이렇게 사뿐하게 내려놓는. 그러니까 앞만 닿는 거 아니야 그러면? 뒤꿈치가 아예 안 닿지는 않고요. 부터만 안 닿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거의 같이 내려앉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뛸 때 이렇게 콩콩콩콩 걷는 느낌 있잖아요. 그 뭐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조금만 내면 광고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뿐사뿐인데 조금 힘줘서 뛰는 느낌. 그걸 제가 이따 끝나고 몸으로 한번 표현해드릴게요. 좋다. 기대된다. 되게 웃기겠네요. 네. 우리 그거 찍어서 어디다 올리자. 네. 그럼 저는 책에서 중간중간에 네. 딱 좋은 문장들도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87페이지에 네. 구조와 상황에 의해 제한된 선택지들 안에서 네. 그 여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내리는 선택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빚어낸다. 저는 결국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선택지는 사실 어느 정도 제한된 선택지인 그쵸. 거고 그 중에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그게 누적되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럼 하나만 짧게 얘기하면 저는 그 6챕터 우리를 떠올릴 수 있어서 가능한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 달라도 이해할 수 있다 부분 중에서 그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착각들이 있고 그 착각들이 우리를 느슨하게나마 약간 묶어주는 때가 있다. 그래서 착각이 사실은 어찌 보면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이지만
우리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될 때도 있다라는 이 문장이 써 있었는데 저는 이 글을 읽고 약간 제가 사실 꽂혀 있는 평소에도 생각 자주 하는 게 우리는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느슨한 연대가 가능할 수 있죠. 말하자면 오늘 아침에 녹음하러 오면서 제재가 나를 좋아할 거야, 나랑 같이 녹음하고 방송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할 거라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실제로는 엄청 싫어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네. 저도 그 6챕터 네. 함께 일한다는 것 우리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네. 그 롤링다이스 협동조합 얘기도 나오고 여러 단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도 약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들었어요. 저도 이 책 읽을 생각 많이 났어요. 책 읽을도 사실 공동체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고 제재가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러네요. 사실 처음 방송을 시작해서부터 한 3년 반 정도가 됐어요. 3년 반 동안 어쨌든 꾸준히 만나서 이렇게 책을 가지고 얘기하고 뭐 글 써서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가 느슨한 공동체. 우리는 사실 매우 느슨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긴 그렇죠. 하지만 네. 그런 식의 공동체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하나 있다는 게 다른 삶에도 좀 활력을 주는 건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그건 네. 맞아요. 예. 읽다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까 그 성원권 얘기도 했었지만 네. 롤링 다이스에 계셨던 어떤 분이 이제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롤링 다이스에서 뭐가 좋았냐면 나의 그 성원권이라는 게 되게 조건적이라고 책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어디에 성원이었다가 자격 조건을 잃으면 그 성원권이 박탈되고 우리는 그래서 항상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분이 롤링 다이스에서 좋았던 건 나의 상태가 어떻고 나의 조건이 어떻든 간에 이 공동체에선 내가 환대받는다, 환영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흔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재가 나갔다 들어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공동체가 제재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어디 뭐 반응 좀 해봐. 나 지금 되게 땀나고 있잖아. 네 맞아요. 정말 사실 제가 중간에 제가 회사 퇴사하고 나서 다시 합류했을 때 그때랑 다르게 이번에 제가 타지에 있다가 그러니까 모국어가 되게 그립고 사실 타지 나가면 이런 느슨한 공동체 생활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착각이 아니라 서로를 뭔가 편견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이 형 두 분이 저를 아주 매우 좋은 동생으로 착각을 하셔서 맞아주시니까 누가? 매우 좋은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제재가 착각하죠. 그러네. 네. 일단 그리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서로 우리 셋은 책을 좋아해라는 착각 속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가 뭐 직장에 있든 없든 뭐 돈을 잘 벌든 아니든 아무 관심 없잖아요. 그런 거. 그쵸. 같이 모여서 책이랑 글 얘기만 할 수 있으면 네. 언제나 환대받는 느슨한 공동체 이런 것들이 어쩌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실현하면서 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돌이켜 보면 내가 만약에 어떤 조직이든 공동체든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이던 간에 소속돼서 뭔가 실제로 액션을 하고 있는 곳이 회사밖에 없으면 살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회사를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버텨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책에서 기대했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134페이지에 보면 네. 되게 짧게 있는데 그 단단한 몸에서 단단한 마음으로라는 장이고 하위 목차는 프로젝트와 태스크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일에는 프로젝트의 층위가 있고 태스크의 층위가 있다. 프로젝트는 정해진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을 중심으로 정의된다. 태스크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매일매일의 과업이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기대한 거지 나는. 정말 약간 일에 대한 방법론. 얘기. 저는 사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되게 좋아하고 아. 프로젝트랑 태스크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추적할 거냐 네. 어떻게 잘 처리해낼 거냐에 대한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이라서 네. 그냥 그걸 이제 생산성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기대했었는데 그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한 생산성은
그건 역시 결국 좁은 의미의 생산성이 아닌가? 주어진 일을 어떻게 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고 털어낼 것인가에 대한 일이지. 근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그 일을 이제 실행하는 과정으로 가는 건데 그건 사실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지치지 않고 버텨가면서 꾸준히 반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사실 나는 그런 일에서 일부러 비껴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회사 안에서도 하려면 할 수 있다. 하려면 할 수 있죠. 눈에도 보이는 게 있어요. 아 이건 이렇게 좀 해야 될 거고 네. 저건 저렇게 해야 될 거고 한데 그게 뭐랄까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죠. 설득해야 될 사람이나 그치. 환경이 많다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놓고 가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덜 열심히 일부러 덜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일부러 차갑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의 논의를 가져와서 얘기하자면 뭐 그런 거에 뭐 죄책감을 갖거나 이럴 필요는 별로 없는 게 그만큼 절실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내 일이 아닌 거지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네. 거지. 그런 걸 얼마나 동기부여를 잘 하고 내 일처럼 여기느냐가 어쩌면 조직의 유능함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 임파워링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인정해주고 할 수 있는 걸 여지를 계속 넓혀주는 그런 게 조직의 유능함이고 그런 것들은 누군가의 의지로 되기보다는 조직의 그냥 정해진 프로세스나 시스템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분도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처음 들어간 회사가 그 뭐 꼭 이런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 선임들이 자기를 모든 미팅에 다 끌고 다녔었는데 그게 결국에 그때는 되게 싫었지만 결국엔 자기에게 자산이 되는 걸 느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도 그들에게 굉장히 성가신 일이었을 거다 사실은 하지만 그게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었고 그게 조직의 의지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런 게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직의 의지가 맞는데 사실 사람의 의지인 것 처음에는 같아요. 그랬겠지. 조직이라는 것 자체는 생물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조직을 어느 쪽으로 끌고 나갈 거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지. 그렇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대표나 맨 앞에 리더 한 명이 결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렇죠.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롤링 다이스가 진짜 여기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되게 놀라운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때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되게 신기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막 끌고 가지 않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도 되게 통합적으로 조화롭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네. 저는 그렇게 모이는 일은 흔치 않지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도 예전에 홍대에서 그 문학계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러 모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2년 정도를 그런 식으로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구상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런 모임 같이 공동체 같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거기에서는 아웃풋이 없었어요. 아웃풋이 생산해낸 무언가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이야기만 하고 논의하고 기획만 계속 오래 하고 고민하고, 물론 몇몇이 조금씩의 결과물을 냈어요. 그래서 뭐 카페를 빌려서 공연을 한다던가 근데 그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때 그 친구가 했던 기획이 연애세포 페스티벌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는 강신주 철학자가 되게 핫했어요. 핫하기 직전, TV에 막 나오기 직전이어서 하루는 그분을 초대해서 강연같이 듣고 그 다음 날에는 10cm랑 소란이 유명해지기 직전 그 두 되게 팀을 안목이 있네요. 선구안이 그 두 팀을 섭외해서 공연을 했어요. 뭐 그런 그 정도가 결국 그 결과물이었던 것 같고 근데 나중에는 생각했지 우리가 조금 더 똑똑했으면 그 둘을 강신주 박사와 10cm 소란을 같은 날 불렀을 거다. 같은 날 불러서 노래하고 노래에 대한 얘기하고 사실 10cm 가사에 그런 얘기할 만한 거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렇게 롤링 다이스는 결과물을 내면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결과물은 계속 나오는데 결과물이 제 구글 드라이브에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좋았던 문장이나 아니면 다 네네. 총체적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번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책을 읽고 나서 사실 중간에
너무 내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읽다가 덮은 적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어찌됐건 끝끝내 다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빨리 일을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나도 일하는 마음을 느껴보고 싶다. 사실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요새는 어떤 느낌이냐면 누구나 이런 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그냥 내가 쭉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그 정말 그 좀 범위를 좁게 생각하자면 돈 버는 일이 일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무언지 찾기도 전에 혹은 찾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진 않을까? 끝내?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이 책이 그 어느 정도 그 나로서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한테 좀 참고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일단 나로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좀 나를 좀 더 키워야겠다. 조급해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일에 대한 마음이나 네. 뭐 일과 삶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일을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한 단계는 없죠. 그렇죠.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재가 느꼈거나 샤라님이 아까 느낀 기본적인 최초의 약간의 반감이랄까. 그러니까 반감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셀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직관적으로 드는 약간의 거부감인 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저자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이분도 이제 강연 다니고 네.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분 SNS를 가끔 보는데 네. 거기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걸 닫아보면 책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샤샤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를 꼽으라면 좀 의외일 텐데 전혀 일이랑 상관없는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일에 대한 얘기랑 상관없는 뭐 물론 이분의 얘기를 빌자면 일이랑 상관없는 건 없죠. 일은 삶이니까. 하지만 이 책 전체를 이제 보통 우리가 책을 다 읽고 나면 까먹잖아요. 책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죠. 했는지. 네. 다 까먹어도 하나 정도 이 책을 떠올릴 때 남는 부분은 저는 여기일 것 같아요. 서사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아픈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다른 책에 나왔던 문장인데 이거 하나가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야기를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아프게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애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나는 영원히 저기에 닿을 수 없겠구나라는 걸 순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수정해서 다시 써야 되는 처지에 놓인다는 거지.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제 심정 같네요. 네. 우리 제재 어디가 아픈가요? 아니요, 그냥 길을 잃은. 네. 네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는 일이라는 말이 직장을 의미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 그 시대는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일이 업으로 정의되는 시대가 왔었는데 그 시대의 끝물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일이 곧 자기 자신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특정 분야에 탁월함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일과 사람을 떼서 보기가 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특히나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있고 개인 방송도 하는 것처럼 네. 일이 곧 개인인 시대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나의 말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눈이 좀 밝은 누군가는 아니면 그냥 몸으로 느낀 누군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까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분도 그런 분인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 멈추지 않을 거면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 는가 하나와 네. 이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셀프 착취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피로사회 되게 네. 예전에 했었는데 거기도 네. 자기 착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멈추지 않을 거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자기 착취로 귀결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일에서 성공하는가와 별개로 그렇죠. 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이든 만족이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해서 나갈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을 좀 제대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재현주님이 쓰신 일하는 마음이라는 책이었고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저자분이 쓰신 의도나 그 여기 담겨 있다는 4-5가지 정도의 본인이 생각하는 맥락과는 상관없는 얘기였을. 네, 저희 방송은 전혀 네, 비껴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뭐. 네, 책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네. 우리는 우리 말을 들어줄 사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네.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저런 삶도 가능하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고 사례 중에 하나로 보기엔 충분히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말하자면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될 텐데 단점부터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책의 집중도가 좀 떨어져요. 어떤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굉장히 일관적으로 막 그치. 있진 않아요. 글의 개수도 너무 많고 네. 글의 분류된 방식도 조금 느슨하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담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읽는 사람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보석 같은 부분들이 되게 다를 거예요. 제재 상황이 또 다를 거고 내 상황이 또 다를 거고 그렇죠. 그런 장단점이 있는 책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럼 네. 저희 방송을 그럼 마무리. 네, 다음 책 골라주셔야죠. 네. 다음 책은 샤샤님이 고르시는 거죠. 네. 사장님. 확실합니까? 네, 책 고르셨나요? 네, 골랐는데 제재가 확신이 없어 보여서 아니요. 뭐야 그런 거야? 뭐 이런 방송을 느낌이. 마무리할 시간인데라고 샤샤님이 다음 고르신 책은 어떤 책이시죠?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네. 다음 책은 김중혁 작가님이 지으신 무엇이든 쓰게 된다를 하겠습니다. 와.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고요. 다들 읽어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저 다행히 책이 있어요. 네. 안 읽었죠. 예. 앞에 그 필기구에 관련된 글을 쓰는 도구에 관련된 얘기만 읽고 그런 거 있어서 공공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책이 있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렇구나. 나이스. 아싸. 되게 좋아하시네요. 읽은 책이 나왔다. 네네. 네, 요즘에 글쓰기 책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리고 요즘에 또 글쓰기 책이 워낙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김중혁 작가님이 쓰신 책도 봤고 이다희 기자님이 쓰신 책도 봤어요. 그리고 그 요즘에 좀 힘 빼기 기술 쓰신 김하나 작가님이 팟캐스트도 하시고 유명하신데 그분의 책을 편집한 편집자분이 쓰신 책도 봤고 여러 가지 책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곽재식 작가님이 쓴 책도 봤네요. 나는 왜 글쓰기 책만 읽고 있지? 다 가져와서 비교하면서 해주세요. 다음 방송은 공고님이 캐리하는 걸로 하자.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끝내주세요 이제. 네, 끝내. 진짜 끝내준다. 최초로 이제 주문형 클로징을. 네. 네, 일단 저희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네, 다음 책은 김중혁 작가님의 무엇이든 쓰게 된다. 네, 라는 책으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또 식상한 질문이니까 저희 이 책에 만족하시는지 간단히 좀, 아까 느슨한 공동체 얘기가 나와서 네. 샤샤님? 네, 저 만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군요. 네. 저도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네. 근데 그런 건 약간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시간을 더 쓰면 좀 더 만족하겠구나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여서 서로의 얘기도 듣고 세사님의 생각이나 관점, 제재님의 생각이나 관점을 듣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나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나 관점은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벼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벼려진다 표현 좋네요. 그러고 나서 오는 날이 방송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 맞아요. 네,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매우 만족하고요. 두 형이 너무 좋아요. 제재 여기 조금 더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명함이라도 파줄까요? 아니, 저는 이 책이 글의 제재입니다로. 저희는 아싸기 때문에 소속감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 그 네. 명함 파도 쓸 데가 없다. 그렇지. 네. 그럼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책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네. 그러네.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 미리. 네. 네. 그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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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